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먼저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소장의 종목 리뷰는 추천 종목이 아니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돋보인 주요 종목을 정 소장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자,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28일입니다. 1월 28일. 시간이 좀 지났죠. 오늘은 지금 2월 1일이고요. 9시 13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종목 시황 방송을 지금 먼저 촬영을 하고 바로 지금 종목 그 방송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1월 28일 종목 리뷰를 하기 전에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바닥을 확실하게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최저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진이 아직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러한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다. 추가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종목이 당연히 반등이 더 클 것이다. 왜냐면 이제 매물 공백 때문에 분명히 일정 수준의 어떤 반등은 가장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러한 그 반등이라는 것은 결국 추세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을 막 찍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그 하루 이틀이니까요. 그러나 이 부분은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에 이제 그 눈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모양새와 그 어떤 간격 이런 부분들, 이제 큰 틀에선 다 모양새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모양새나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결국은 대장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종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SD 바이오센서, MI텍, 그다음에 인탑스 코리안리, 그리고 롯데칠성, 바이오스마트, CJ 플래시웨이, 대한제강,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을 좌우할 만한 대장이 될 만한 그런 섹터라든지 아니면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SD 바이오센서,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마트를 포함해서요. 지금 진단 키트 내지는 이제 코로나 관련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황이 지금 코로나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시국을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코로나를 넘어선 인제 그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양쪽에 인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 수혜, 그리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 근데 리오프닝이라는 건 코로나하고 완전히 별개적인 측면이 강한데 지금 그 별개적인 측면이 강한 종목을 지금 골라야 되느냐? 물론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골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 "터널의 끝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이 있듯이 어떤 그런 부분을 감내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터널을 막 나갔지만 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익숙해지기까지는 또 시간이 어느 잠깐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특히나 이 코로나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종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씩 검토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형 종목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SD 바이오센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인제 정고점, 그러니까 정고점이라기보다는 박스권을 지금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 정고점을 눈앞에 뒀습니다. 저는 이게 인제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 에 이 어떤 흐름, 그 이 뭡니까?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어떤 흐름들이 아직 맥이 탁 이렇게 무슨 칼로 자르듯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건데, 다만 이걸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관점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단기적입니다. 전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결국 고점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점 신호는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고점 신호라는 것은 1차적으로 차적으로 대량의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지난 이게 언제입니까? 11월 29일 날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의 형태가 나왔잖아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윗꼬리가 달린 양봉.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부터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오면 좋을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게 중요한 건데, 다만 거래량이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의 그 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갈 거냐.'라는 측면이 분명히, 그 투자자들이 지금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기뻐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팔까?' 팔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재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그 한 템포 늦추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한 템포 늦추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어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못 먹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겁난다는 것은 이런 걸 겁내면 단타를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인제 SD 바이오센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뭐 물론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뭐 이 숫자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제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매출액이 지금 꺾이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인제 피크를 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적인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당분간은 이게 지금 치료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오미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인제는 고점을 칠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오미크론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여지는 더 갈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게 오히려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계속해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도 해외의 수출 물량이 지금 터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인제 이런 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냐, 한 1 분기나 2 분기 정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봤을 땐 1 분기나 2 분기 정도면 인제 마무리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거하고는 쪼끔 약간 궤를 달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거래량의 둔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이익 실현하고 탈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MI텍인데요. MI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제 지금 자세가 좋은 거예요. 거래량은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 다만 중요한 게 지금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안 받쳐주죠.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 받쳐준다는 건 사실 쪼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내부적인 그걸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은 회사예요. 그리고 매출액이 인제 여기서 좀 급증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분기별로 봤을 때는 지금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어떤 그런 영업이익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MI텍이 이게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셀트리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그 바이오 그리고 제약 이런 쪽이 지금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흐름이 그 섹터별 흐름에 이 흐름을 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한 어떤 그런 악재들 때문에 '야 이거 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안 좋은 회사들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고령화, 그리고 또 어 건강에 대한 관심, 헬스케어는 앞으로 계속 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올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타이밍인 거고, 인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그 쉼, 한 박자 쉬었다고 하면, 그 박자라는 개념이 좀 길긴 합니다만, 한 박자 쉰 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어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숫자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다만 수급이 지금 안 받쳐 주니까 이걸 쫓아가는 매매로 접근하기보다는 눌러줄 때 매수하는 그런 형태의 매매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지금 저점 찍고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저점을 찍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로 우리가 시황을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목에 대한 접근, 그 전술적인 접근 방법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어떤 전술을 써야 되느냐, 이러한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황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점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니까 이런 형국에서 적극적인 지금 뭐랄까요? 추격 매수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추격 매수라는 게 아니라 눌러주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눌러주고 돌파를 할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는 거에 대한 기준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지금 보면 양봉의 가운데인 6,250원 선에서 눌러줄 때 일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돌파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쫓아가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요런 부분들을 이 전술적인 측면을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확산을 하고 있잖아요.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눌러주고, 근데 이게 눌러주는 게 이 6,250 원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꺾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때는 6,500원 선 정도를 놓고 여기서 올라가야 이게 추세가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지, 6,250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 관망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6,500원 선을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이 뭡니까? 플러스가 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옳지만, 예를 들어서 6,250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기다렸다가 좀 더 한번 기다렸다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묘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I텍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2,700 억인데요. 지금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건 PSR 기준으로 봤을 때 4배 정도, 4, 5, 20이니까 5배 정도 되겠네요. 5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4 배에서 5 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제 향후의 성장성까지 지금 땡겨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너무 높은 가격에 쫓아갈 필요는 없겠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접근해 보면, 생각해 보면,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들어갑니다. 다음 종목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는, 자, 시장이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됐고,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주가의 흐름이 에 수렴을 했다가 지금 발산을 하는 그런 국면인 거죠.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지금 받쳐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죠. IT 디바이스, 자동차 부품 제조. 예.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요? 향후의 추세에서의 어떤 대장주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인제 지금 그동안의 인탑스의 흐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옆으로 기다가 한번 툭 쳐 주고 그다음에 또 급등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옆으로 기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흐름들이 어느 순간에 강화가 될 건데, 강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다르게 얘기하면 약간 눌러줄 때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에 수렴할 때 이격도가 좁아질 때, 그러니까 이런 건 눌 눌림목 매수가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지금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제 그 이 각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어떤 상승 흐름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인제 그거는 이미 뭡니까 이렇게 그 눌러줄 때 우리가 눌림목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매수를 해 놓고, 그리고 가격이 매수 상승 강도가 극대화됐을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이익을 향유하면서 어느 순간에 팔아야 되는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주가를,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과 팔아야 될 타이밍, 파는 것을 매도를 고려해야 될 타이밍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눌러줄 때 매수를 해서 급등하게 되면 이익 실현을 노려야 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탑스의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 이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섹터도 좋은 섹터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숫자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1조 원이 넘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나름대로는 중견기업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숫자들이 받쳐주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러니까 단타의 관점에서 봤을 땐 쫓아갔다가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거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눌러줄 때 매수를 하면서, 그러면 눌러준다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이 각도라는 건 지금 보시다시피 요 갈색 선이 13일 이동 평균선인데, 지금 13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 어 물량은 늘려갔다가 이게 이격도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오히려 대양봉이 나오면 오히려 이익 실현 한번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눌러주면 또 매수를 했다가 대양봉이 나오면서 이격도가 확 벌어지면, 상승 이격도로 확 벌어지면 그때 또 이익 실현을 일부 해 주고, 이런 식의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전술적인 측면이죠. 이건 전략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전술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전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코리안입니다. 저는 코리안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다만 주가의 흐름이 뭐랄까요?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올라도 찔끔찔끔 오르고 떨어질 땐 또 또 찔끔찔끔 떨어지고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야 이거 재미없는 종목이다. 지루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흐름을 한번 타면요 꾸준하게 갑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또 꾸준하게 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매도 타이밍도 나중에 적절한 매도 타임을 줘요. 그러니까 코리안네 같은 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재보험사입니다. 재보험사라는 것은 보험을 보험사에서 큰 계약을 하나, 그러니까 대형 계약을 하나 따 가지고 이것들을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리스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본인이 모든 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거를 쪼개서 팝니다. 이거를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재보험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재보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아주 거의 보장되어 있다시피 하고 리스크는 또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업 분석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꾸준히 발전하는,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인제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리안 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고점을 돌파하는, 근데 여러분들 메리츠 금융지주라든지 메리츠 화재, 그리고 메리츠 증권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한 흐름들이 나중에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30%, 어떤, 그리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더블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아 이거 지금 사야 되나?' 할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올랐죠. 꾸준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리도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금융주라는 것은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금융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예전에는 배당주에도 속했는데, 예, 배당 수익률이 지금 5% 에서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하락기에서는 이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배당을 확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관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여러분들이 그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리안님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형적인 음식료, 그리고 또 가격 전가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금리 상승 기조에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모아서 가야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롯데칠성을 비롯한 음식료 업종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된다. 근데 인제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내로 꺾일 수밖에 없다. 경기 자체가 지금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제 1 번인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한 종목들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롯데칠성을 비롯한 음식료가 왜 좋냐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빌미로 해서 어 제품의 단가를 올려 놓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서 어떤 원재료, 뭐랄까,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고 하면 수익률 마진폭이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음식료 업종은 좀 약간 종류가 틀리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보는 것들이, 이런 걸 인제 전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섹터에 들어갈 것이냐, 어떤 종목에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타이밍을 노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측면이 될 것인데, 지금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롯데칠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 고개를 살짝 내밀었죠. 이럴 때 그 뭐랄까, 차트 플레이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 때도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되고, 팔 때도 분할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숫자는 한번 봐야죠. 숫자는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2조 4천억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인제 이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이 원재료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게 등락폭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롯데가 지금 사실, 롯데그룹 자체가 지금 사실 쪼끔 그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에 대한 방향성을 그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어떻게 보면 휘둘렸죠. 중국에서 사드 문제로 해서 중국 시장을 탈출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대마불사라는 말이 큰 틀에서 한 80%,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거의 맞아요. 근데 인제 단기적으로 뭐랄까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 돌이 돌발적인 악재를 통해서
그야말로 가끔 대마가 죽는 경우가 있죠. 근데 롯데그룹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뭐랄까 그런 뭐랄까 망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에는 아직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제 이렇게 힘들 때가 저점이 될 거고, 그다음에 돌아서면 오히려 또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방향성만 잘 잡는다고 하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만의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롯데칠성과 같은 음식료 업종은 오히려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손익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매매 관점에서 보면 한 143,300,000 원 정도가 기준이 되겠네요. 눌러주면 매수하고 돌파할 때는 또 매수하고, 이중적인 측면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이오스마트인데요. 바이오스마트는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SD 바이오센서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 신속 키트 관련 그런 종목입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볼까요? 숫자를 한번 보면요. 예. 지금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400억 은 넘고 500억 가량 되는데, 그럼 5, 4, 20이면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제 영업이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고 여기서 진단키트 사업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제 아 테마로 지금 작용을 하네요. 그럼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진단 키트 테마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단 키트가 많이 주력으로 해서 진단 키트의 대장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고 보니까 진단 키트를 여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역시 보시다시피 지금 수급이 지금 오히려 빠지고 있죠.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그동안에 물렸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 보셔라. 차트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1,900, 2,000만 주가 거래가 되는데 윗꼬리가 달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2만 명, 3만 명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그렇게 될 공산이 커요. 이게 한번 트리거가 탁 터지면, 그러니까 본물로 이렇게 막아 놨던 거죠. 막아 놓은 게 터지면 한정없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보건당국이나,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인제 한 달 정도 남았죠, 대선이. 한 달 좀 넘게 남았나요?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제가 그만큼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뀔 공산이 큰데, 제가 볼 때는 K방역 이런 부분들 포기할 공산이 큽니다. 지금 방역을 포기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막바지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인제 같이 위드 코로나, 그야말로 같이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우리 뭐 감기랑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독감, 감기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감기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그야말로 주사 맞고 대증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고 그 감기나 독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카운트하지도 않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그 어떤 이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바이오스마트, 그리고 뭐 엑세스 저 SD 바이오 센서 같은 어떤 이런 진단 키트 종목들이 그때까지는 피크를 칠 거죠. 그러면 그러려면 시간이 지금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이런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의 어떤 단타적인 측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CJ 플래시웨이입니다. CJ 플래시웨이도 이제 차트상으로는 조금 지금 약합니다. 아직은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돌파하지 않을까?
이걸 예상하고 지금 오늘 요 종목들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보시다시피 지금 어떤 횡보 구간을 시장은 지금 깨져 가지고 저점에 저점을 끼고 있는데 먼저 깨졌고 그다음에 버티고 올라와서 지금 인제 올라가는 돌아서는 국면이에요. 이동평선 다 모아 놓고 그다음에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하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식자재 유통시장의 진출에 기반을 다졌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2조 8천억 3조까지 갔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지금 분기별로 지금 영업이익이 쭉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숫자가 받쳐주고 그렇다면 어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것도 음식료 업종에 속하는 것이죠. 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원자재는 어느 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단가는 지금 올려 놨으니까 그러면 마진은 높아진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게 마진 자체가 박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다 보니까 마진 자체가 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등 내지는 아주 수익률을 아주 높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아 의미 그러니까 이 뭐 더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미 있는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땐 눌러줄 때 살짝 매수를 했다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올라섰을 때 그 뭐랄까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 국면 그 상승 전환의 초기 국면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대한제강입니다. 대한제강도 한때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지금 현재 또 의미 있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기관 수급이 들어왔죠. 기관 수급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정고점 부근까지 18,000원까지의 어떤 눌림목을 주면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철근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자, 저희 원재료 빌렛. 예. 철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제강 철근 업체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설업은 지금 그 공급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소형 건설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설사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종합적인 측면이라 그러면 이 건자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기초에서 들어가는 게 금강공업이나 삼목에스폼처럼 이렇게 거푸집 만드는 회사. 근데 기초에 들어가려면 철근도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철근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어떤 그 매출액 내지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게 최소한 착공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최소한 올해 중반까지는, 그리고 또 올해 한 말까지는 이게 유지가 될 공산이 굉장히 크다. 왜냐? 지금 이제 착공이 되는 거니까. 공급 물량을 인제 늘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급이 늘리겠다고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가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럼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이런 대한제강 같은 것들이 나중에 물론 아주 작은 종목입니다마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그 뭐 흐름을, 대장주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대장주를 그 대장주 주변에서 수익률을 더 높여주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중소형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올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니까 주식 매매에서의 양도세를 없애겠다 이런 말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주주
대주주 양도세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인제 작은 수익에도 이게, 그러니까 작은 수익이라기보다는 일정 수익 이상을 올리게 되면 무조건 양도세를 물게 돼 있어요. 양도세가 인제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올해. 그런 양도세를 안 물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수의 흐름에 관련 없이 테마적인 측면, 그리고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상승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두세 배 나는 거 수두룩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중소형 종목에서도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직 동이 트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두세 배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골라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강은 이렇게 숫자가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방 산업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이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대한제강 같은 종목들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어떻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땡큐 하고 더 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종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숫자가 받쳐주면서 전방 산업, 그리고 또 미래 실적적인 관점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주서희 채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돌파 매매지만, 역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올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눌러줬을 때 오히려 이 저점 매수 내지는 조정 시 눌림목 매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요. 수젠텍입니다. 수젠텍과 SS바이오는 다 그거 종목이죠. 수젠텍이 아마 예, 진단 플랫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인데, 뭐 진단 키트 관련 종목 이게 뭐 엑세스바이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참 안타까운 종목인데, 이게 이제 이때 저는 이게 좋게 봐 가지고 이때 들어갔다 인제 사실은 전 손절매했습니다. 손절매 해 가지고 그러고 났더니 지금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참 아 좀 진득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인제 신용도 좀 쓰다 보니까 이번에 하락에 계속 어떻게 보면 손절매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건 뭐 개인적인 소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 아깝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제가 물타기를 계속했었거든요. 물타기를 계속하고 이걸 버텼어야 되는데, 아유 막판에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못 버티겠다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정리를 하고 버틸 종목을 버티고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주력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액세스 바이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인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참 아쉬운 면도 있고 애증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액세스 바이오, 수젠텍 다 추가적으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사실 진정한 고수라면 이런 거 뭐 내가 이 최소한 20% 미만에서 지금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 이상의 손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손절매를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인제 지금 쫓아가면 20% 내가 판 가격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건데, 고수라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제 이게 제가 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저도 지금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바이오 한번 더 터진다 그러면 저는 인제 쫓아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어 이 수젠텍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뭐 어차피 뭐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지금 올라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재료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수젠텍 같은 거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장주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럼 대장주가 아까 SD 바이오센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이등주를 쫓아가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뭐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못 했습니다만 이건 인제 그 대신 10% 밖에 상승을 안 하죠. 워낙 큰 종목이니까. 이런 게 인제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것들이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은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건 다 단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젠텍도 보면 지금 정고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제 저점에서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매수 타이밍을 안 준 거예요. 한 번 놓치면. 눌러 줘야 매수를 할 텐데 이게 다 상승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눌러 줄 때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눌러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뭐랄까요? 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에서 '아니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준 것도 좋네.' 그래서 인제 다른 쪽으로 시선이 분산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인제 눌러 줄 텐데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실적이 좋아진다 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는 게 있습니다. 우수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2 만이 넘냐 마냐 이런 부분들 또 3 만이 넘냐 마냐 5 만이 넘냐 마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모르겠습니다. 그 말대로 뭐 몇십만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뉴스에서 일부 뉴스에서 뭐 30 만이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카운트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2 만이 넘었을 때 뭔가 큰 뭐랄까 쏠림 현상이 나타날 테고 3만 5만 요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5 만이 넘고 그다음에는 이게 그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계 요형 체감의 법칙이라는 그 경제학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미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투자자들의 투심의 몰림, 쏠림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미 임이라고 이미 잘못됐습니다. 이제서야 정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먹을 게 충분히 더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나 이게 2만3만 으로 가 갖고 어느 순간에 피로감을 확 느끼는 순간 그때 부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일차적으로 여기서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도 일시적으로 2만3만을 넘어가면서 그때의 어떤 불안감 내지는 이런 것들을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는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미크론이라는 말 자체에 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증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5 만으로 가든 10 만으로 가든 오히려 '야 이거 카운트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끝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혜주가 바로 이런 신속 키트 내지는 진단 키트가 마지막 수혜주가 될 것이고 그럼과 함께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그 숫자와 함께 50만 30만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와 함께 코로나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인제 지금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코로나 다음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리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